네, 안녕하십니까. 펑크 비중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터스 펀드, 베트남에서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이제 한 곳으로 연결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 실물 자산을 이제 연결을 해서 네. 이제 사업에 자금 투자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계일보 조사위원회 회원을 지금 활동하고 있고, 대한장애인요트연맹 5대 회장에 지금 당선된 신영훈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HK홀딩스 대표로 있고, 이노베이션 VN이라고 현지 베트남 해외법인 투자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부천 호텔 관리자협의회 조직이사를 겸했었고요. 미국 연합 상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이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 네네.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노베이션 VN, 네. 이노베이션 베트남 맞나요? 네, 맞습니다. VN이 베트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VN으로 네. 명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노베이션 베트남에 네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노베이션 VN은 일단 자본금은 100억 동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한 5억 8천 정도 되는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호치민에 사업장이 있고 주로 하는 게 태양광, 인베스트, 그다음에 농업 제조업이거든요. 저희 직원 수는 한 80명 됩니다. 태양광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밀고 있는 사업. 네, 정부에서 네.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베트남이 그 전력 사정이 안 좋고, 한국에 따지면 한국전력인 베트남 전력이 EVN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EVN이 그 재정이 좀 아직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사설 민간 이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베트남은 저희랑 틀리게 전력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단전이 되게 되면 크게 좀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붕 위에다가 루프탑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EVN에서 보내는 그 전기를 한 40% 쓰고, 태양광 지붕에 나와 있는 전기를 한 60% 써서 100%로 맞춰서 쓰는데, 혹시 단전이 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태양광 전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루프탑 설치를 지금 권장하고 또 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장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나라에서 해주는데, 여기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먼저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고 20년 동안 저희가 전기값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파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공장주한테 전기를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햇빛이 네네네. 세니까 그런 맞습니다.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효율이 좋죠. 공장들은 이 루프탑을 설치를 해서 전력을 사용하려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의 전력은 8센트 정도밖에 안 해요. 1kg당. 근데 점점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전기요금을 요번에 7.5%를 올렸고 계속 지금 인상 중이라서 태양광 사업이 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은 원자력 발전은 없습니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없고요. 특허권들이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베트남이 원자력을 하겠다 해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는 뜻은 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원자력은 좀 먼 얘기고, 베트남에서 지금 하는 게 풍력, 태양광, 해상 터빈, 천연 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수소 발전. 근데 이제 저희는 태양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영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선 한 100메가와트가 지금 목표고요. 중국에 있는 상해전기라고 있습니다. 상해전기도 꽤 큰 회사인데 이제 베트남에 이제 같이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전기가 만약에 저희 이노베이션 VN하고 대리점이나 총판 개념으로 MOU를 전략적 협의를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 VN이 수소 발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이 연간 수소를 50만 톤을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소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전략적 협의가 되면 태양광에서 수소발전소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열대과일 수출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대과일의 껍질에 실파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파리를 죽이는 검역을 꼭 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 산지유통센터라고 메타, 델타 지역에 나오는 망고, 자몽, 용가 뭐 그런 거를 현대시설로 집화하고 선별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출하 시스템까지 스노우시드 뭐 그쪽에서 받아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한우 하듯이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소프트까지 접목을 시켜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일본하고 한국은 꼭 VHT라고 증기 검역을 꼭 필요로 하고 기본이에요, 이건. 유럽이나 뭐 다른 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HWT나 VHT 중에 네. 선택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야 수출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 망고나 열대과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출하고 싶어하는 그 회사들도 저희한테 와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 시스템이 공장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베트남 정부에. 그래서 저희가 동탑성하고 협의가 돼서 이 허가를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지금 한 6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지역별로 다 있는데 이 지역에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점해서 이 지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들은 저희한테 다 와야 돼요. 저희 도장이 없으면 수출을 못 합니다. 중국이 원래 90% 정도를 가져갔었는데 네. 중국이 원래 검역을 안 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근데 중국도 이제 검역을 원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중국 시장까지 선정하게 되면 전망이 좋은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뭐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한국의 그 쌀 코팅 특허를 낸 회사랑 손잡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농협하고 홍삼 라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쌀에다가 홍삼의 그 좋은 성분을 코팅을 해가지고 햇반도 만들고 그 쌀을 밥처럼 해 먹으면 홍삼을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삼 냄새도 그렇게 별로 안 나고. 네. 그걸 요번에 이제 농협하고 해서 특허를 낸 회사가 있어요. 이성이라고. 네. 베트남 쌀이 네. 그 세계 그 쌀 경연대회가 있어요. 네. TRT라고. 네. 거기서 ST25라는 품종이 있어요. 베트남 쌀. 얘가 1위를 몇 번을 계속했어요. 이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베트남에 좋은 각이라고 있거든요. 심혈관, DHA, 농화반지, 항산화, 눈 건강에 좋아요. 네. 그 오일을 갖다가 그 쌀에 코팅을 해가지고 네. 기능성 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와. 베트남에 또 나이카우성이라고 하노이에서 사파 가는 쪽에 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인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쌀하고 그 인삼하고도 협약을 해서 이 쌀 코팅 기술도 베트남 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농가조합하고는 다 계약 공급을 다 해놨어요, 이미. 다 해놓으셨고. 작년에 다 네. 저희 이노베이션 부인하고 다 계약을 맺었고, 네. 네 번째는 리조트 사업인데, 이거는 골프 리조트는 그 낮장 공항 옆에 바로 골프장인데 27홀. 그 안에 호텔이 320개짜리 룸이 있고, 호치민은 그 골프 비용이 한 300만 동 돼요. 우리나라 또 한 15만 원. 근데 여기도 낮장이 인기가 많아서 요즘 중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한 370만 동 정도 하거든요. 골프 인구들이 지금 베트남에 지금 수요가 엄청 넘쳐나거든요. 좀 전망 있는 사업이라서 한번 소개를 그냥 간단히 해드리는 거고. 근데 리조트도 푸꾸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분들한테는 정말 인기인데 네. 베트남 분들한테는 베트남의 제주도거든요. 네. 솔직히 베트남 사람들은 덥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도 이제 호텔이고 만약에 리모델링이 되고 하게 되면 수익이 한 2.5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에는 또 요즘 인생 샷 찍는다고 네. 사막 가서 지프 투어에 여자들이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것도 있고 그 동네거든요. 낮장이 원래 한국 사람들은 나트랑이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낮장이라고 하는데 이 낮장, 무인에 푸꾸옥 쪽이 지금 중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한테 핫하거든요. 리모델링만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입처라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저희들 만약에 로터스 펀드 회원들이 되면 회원가 수분양자 입장에서 그런 혜택들이 갈 수 있어서 네 번째 사업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빌라 분양이 있습니다. 이군이 지금은 투덕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치민의 강남. 일단은 이군 쪽에 네. 19,000평 땅을 확보한 상태예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빌라를 타운하우스를 질 수 있는 사업권을 그 베트남 호치민 정부에서 받아놨어요.
시행을 하려고 지금 음. 준비 중입니다. 이걸 이제 설계부터 해서 빌라가 도로변 있는 쪽은 상가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2, 3층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빌라 타운하우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아직까지 뭐 GS 아파트도 들어가고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빌라나 네. 집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들을. 그래서 분양도 더 훨씬 잘 되고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훨씬 많이 오르는. 야, 반대네요, 한국이랑. 네, 한국이랑 아직 반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네.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노베이션 베트남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사업 구조 이런 네네. 부분들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아, 같습니다. 예. 네. 이노베이션 V에는 인베스트, 컨설팅, 농업 제조, 태양광 사업이 지금 허가가 난 상태예요. 태양광이 우리나라는 친고제인데 베트남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노베이션 V에는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SPC를 설립을 해서 그 SPC에서 이노베이션이 운영을 하고 지배를 하지만은 재산은 SPC 재산이기 때문에 네, 네. 이노베이션 VN이 보호회사고 네. SPC는 이제 자회사가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또 보증을 해야 되고 네, 네.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사업이 됐든 네네네. 아니면은 열대과일 사업이 됐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현대화 혹은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한 그런 자금 마련이 필요한 거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WA의 음.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 풀을 모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들이 지금 VC들이 지금 많이 힘든 아,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벤처 캐피탈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크립토 쪽은 너무나 왕성하게 지금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돌고 실물 사업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아유, 바람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RWA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대충 네, 지금 아직 뭐 네, 네. 결정된 건 아니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RW 코인을 이제 런칭하게 되면 네. SPC에서 수익 지분을 몇 프로의 자본을 얼마나 유치할 건지부터 이제 정한 다음에 매출이 아닌 그냥 순이익을 몇 프로만큼 다시 수익세열을 할지 네. 그런 걸 정해진 다음에 노터스 펀드의 저희 회원들이면 저희 사업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빌라나 리조트나 뭐 골프장이나 그런 혜택부터 해서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뭐 렌트카나 뭐 어떤 혜택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뭐 사업들은 좀 어떻게 좀 확장해 나가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열대과일은 수출용은 A급이고 B급은 국내용이고 이제 선별할 때 C급은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가공식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냉동과일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에 지금 납품할 계획이고 일본 쪽에는 패밀리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고 인베스트 그룹 재팬 그룹이 있어요. 거기랑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유통을 맡길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을 높일 생각이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쌀, 애국심 좀 고치 좀 시켜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분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천상의 열대과일, GAC, 각은 한국의 5대 홈쇼핑하고 공영 홈쇼핑 등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다 됐고 이걸 좀 띄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는 중국 여행사랑 한국 여행사에서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베트남의 교두가 돼서 더 좋은 사업으로 또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가 좀 왔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좀 신뢰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좋은 사업 이제 같이 해서 한번 잘 성장시켜 보도록 해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범 말씀. 네네. 요거를 꼭 성공시켜가지고 베트남 노터스 펀드에 투자해 주시는 분들한테 꼭 보답을 성공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의 빌라나 VHT 그것도 다 베트남 정부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증이 돼 있고 저희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2차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